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이른바 세습금지법 삭제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 처리돼 세습금지법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복음주의 교회들의 선교 방향을 담은 서울선언문을 대회 이틀 만에 공개했습니다. 동성애와 지구촌 분쟁,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기후변화와 양극화 등의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은 탁구교실 등 다양한 사역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안민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이른바 목회 대물림 방지법 삭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관심이 컸는데요. 총회 둘째 날인 오늘 표결을 실시한 결과 헌법 28조 6항, 즉 목회 대물림 금지법을 삭제하자는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김은식 목사의 참석 여부와 함께 큰 관심을 모았던 헌법 제28조 6항 일명 목회 대물림 방지법을 폐기하자는 안이 부결됐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둘째 날인 25일 오후 회무에서 헌법위원회가 상정한 헌법 제28조 6항 삭제안을 논의한 결과 총대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논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한 명씩만 들은 뒤 곧바로 표결에 붙였습니다. 서울 강남노회 노회장 이면철 장로는 헌법 제28조 6항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법이라며 삭제안을 반대했습니다. 전북동노회 김현현 목사는 헌법 제28조 6항은 대형 교회는 세습이 안 되고 작은 교회는 세습이 된다는 얘기라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의 삭제를 찬성했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이 자리에서 28조 6항을 삭제해도 헌법 개정위원회로 넘어가 내년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법을 삭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총대들의 반대가 높았습니다. 투표 결과 헌법 제28조 6항 삭제에 찬성한다가 370표, 반대는 661표가 나와 결국 부결됐습니다. 한편 김영걸 총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식 목사의 사생활 의혹으로 인해 총회가 소란스러웠던 상황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교단의 신뢰 회복과 교단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걸 총회장은 제109회기 총회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관련 코로나 이후 예배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도와 부흥의 동력을 일으켜 교단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정훈 목사 부총회장은 김영걸 총회장과는 고등학교 단짝 친구라며 총회장을 잘 보필해 교단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제4차 로잔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선언문이 이틀 만에 공개됐습니다. 동성애와 전 세계 분쟁,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기후변화와 구조적 차별 문제, 양극화 등의 내용은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오요셉 기자입니다. 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공개가 돼 논란이 됐던 제4차 로잔대회 서울선언문이 일부 수정을 거쳐 재공개됐습니다. 당초 주최 측은 실무진의 실수라며 대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반영해 마지막 날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발표된 겁니다. 서울선언문은 과거 존 스토트와 크리스토퍼 라이트와 같은 특정 입안자 없이 33인의 신학위원회 공동 참여로 작성됐습니다. 신학위원회 33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서울선언문은 복음, 성경, 교회, 인간, 제자도, 열방의 가족, 기술이라는 7가지 큰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복음과 성경, 교회장에선 복음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피며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금 반복했습니다. 특별히 문자적 성경 읽기를 경계하며 역사적, 문학적,
정경적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간장에선 인간됨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을 말하면서 성 정체성과 동성애 주제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서울선언문은 개인이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며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이 유동적이란 주장도 거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대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해왔다며 오늘날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존중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선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죄악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른다고 서술했습니다. 초안에선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도전에 직면하며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수정본에선 삭제됐습니다. 대신 동성에게 끌리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한다로 표현됐습니다. 열방의 가족장에선 분쟁 중인 각 민족들을 돌아보며 모든 민족을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종교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달락을 할애해 한반도 상황을 전하며 남북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기술장에선 광범위한 기술 혁신 속에서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술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회 현장에선 서울 선언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정의를 비롯해 신냉전, 구조적 불평등, 경제 양극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회가 마주한 시급한 선교적 과제들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선언문에 문제의식을 가진 참가자들이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직전 대회 신학위원장이자 케이프타운 서약의 입안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어제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제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인천 동부교회 박병선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박병선 신임 총회장은 합신총회가 한국 사회와 교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인재들을 세워가겠다며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 실현되도록 교단 교류와 연합운동에도 힘을 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으로는 대구 동남교회 김성규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엔 서울 은평교회 장대윤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합신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표준문서 번역 개정, 메타버스 시대의 메타처치에 관한 신학적 입장 정리, 한국개혁 장로교회 연합 구성 등의 헌의안을 다룰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한한 세계교회협의회 제리 필레이 총무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초청으로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해 남북관계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한 총리와 면담에서 WCC와 NCCK가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활동들을 소개한 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리 필레이 총무는 또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 관심사라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함께하는 기후행동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잠재적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면담에는 WCC 케네스 무타타 국장, NCCK 김종생 총무, 국제위원회 위원장 박원빈 목사가 배석했습니다. 한편 WCC는 전 세계 110개국 350여 회원교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총신대 학교 법인 이사들이 내년 4월 임기 만료에 따라 전면 교체되는 가운데 예장합동총회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 화종부 이사장은 합동총회 직할대학인 만큼 총회에서 총신대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8명을 파송해달라고 청원하고 총회가 이를 수락했습니다. 화종부 이사장은 지난해 구성된 6인 위원회를 통해 총회 지도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총신대는 최근 대학 평가 완전 인증을 받으면서 내년부터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목회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헌법으로 명시해 보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장은 오늘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목회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조문 정리를 거쳐 시무 중인 목사, 준목, 전도사의 자녀 출생 시 교회는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이하의 유급 휴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 문구를 새롭게 추가하게 됩니다. 앞서 기장 양성평등위원회는 2016년 101회 총회에서 여성교역자 출산과 양육, 보장을 위한 헌의의 건을 결의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나 운영 세칙 등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8년이 지났다며 대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지역 아동들의 돌봄을 시작으로 탁구교실 등 다양한 사역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안양시 안민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37년 전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세워진 한국기독교장로회 안민교회. 안민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정의, 평화, 생명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대와 이 지역 속에 전파하고 실천하는 교회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정의와 평화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정의와 평화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설립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87년에 교회가 이 박달동에 시작이 될 때 이 박달동은 이 안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고 어린이들이 방치된 채로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타가방, 공부방 이런 것을 이제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정부의 아동복지 사업으로 발전이 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된 거죠. 사실 안양 지역의 작은 공부방들이 지역 아동센터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겁니다. 30여 년 전부터 이미 지역 돌봄을 시작한 안민희망둥지 지역아동센터. 학부모와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거와 부모님들이 보내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은 역시 친구들 교육 관계인 것 같아요. 와서 언니, 오빠, 친구들하고 또 재밌게 지내고, 사실은 밖에서 놀면서의 위험한 것들은 사실 많이 이제 없어지고, 부모님들은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봄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이들은 여기서 같이 재밌게 지내는 거를 최고 우선인 것 같아요. 지난 봄 안민교회에 설치된 안양시의 1호 공유냉장고. 제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여러 해 활동을 해왔는데 수원시에서는 이 공유냉장고가 아주 활성화돼 있거든요. 근데 안양에서는 그게 이제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협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우리 안양에서도 좀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생각 가운데 이제 물색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마련된 공유냉장고는 주로 홀로 사신 어르신들의 반찬 나눔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찬 나눔을 넘어 선교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나눔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같이 할 때 이 이제 공유 냉장고를 통해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여기 지역 교회인 안민교회의 성도로 등록하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길이 되어서 안민교회 1층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에 이어 최근엔 인문학 독서 모임의 장소로 인기입니다.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저녁에 모이는데 한
한 7, 8분 참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그 느슨하면서도 퀄리티가 높은 독서 모임이에요. 예, 이미 거기서 자기 책을 출판한 분이 3분이나 계시고 그 상당히 그 밀도가 있는 그런 독서 모임입니다. 두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는 정명옥 씨. 무엇보다도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공간에 대한 문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작은 모임을 할 때. 근데 이제 그 공간을 기꺼이 열어주시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게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매주 월요일마다 이종우 목사가 직접 가르치는 탁구 교실. 탁구를 배우는 어르신들이 날로 증가하면서 탁구를 치는 시간도 1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늘었습니다. 처음에 쳐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많이 염려를 했는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그 조그만 그 공이 이제 탁구채 맞는 것도 그렇고 다 신기해요. 우리가 하니까 되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요. 안양 지역 아동들의 돌봄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안민교회. 주민들과 마음을 연결하며 선교적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노인들, 그다음에 아동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 회복적 서클 그것에 관한 일들을 많이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